앞으로 영화에서나 보던 가상세계가 곧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명 메타버스라 불리며 속속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되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메타버스의 세계는 스며들고 있는데요. 1999년 영화 매트릭스에서도 가상세계에서 살아가는 기계에 의해 사육되어지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며 위험한 가상세계를 보여주었는데요. 2018년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은 2045년을 배경으로 현실과 가상세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메타버스 사회를 좀 더 현실적으로 잘 표현해주기도 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92년 출간된 공상과학 소설 스노크래시에서였는데요. 이 소설에서 아바타란 단어도 처음 등장했죠. 하지만 메타버스가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 게임을 통해서였습니다. 린들 랩이 출시한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임은 3차원 가상현실 기반의 온라인 서비스로 유저들은 아바타를 통해 가상세계 안에서 회사를 다니고 물건을 구매하고 심지어 결혼을 통해 가족을 이루는 것까지 가능했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발전하면서 메타버스의 세상은 점점 열리고 있는데요. 특히 디지털에 익숙한 1980년대 초, 2000년대 초 태어난 MZ세대에겐 메타버스가 익숙합니다. MZ세대들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넷플릭스보다 이제 메타버스 서비스에 열광하면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있는데요. 가상공간 안에서 일상생활도 누리고 콘서트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고 음악도 함께 듣는 등 현실 세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미국 대선도 메타버스의 확장판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닌텐도 게임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서 선거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선 후보 캠프는 게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바이든 지지 로고에 입간판, 티셔츠 등을 배포했으며 공식 바이든 캠프 섬을 개설해 바이든 아바타와 선거 홍보물, 사무실을 구현해 동물의 숲 게임 사용자들과 소통했습니다. 이렇게 그의 아바타가 선거 유세를 펼치며 MZ세대에게 친밀한 이미지로 다가가는 효과를 보여주었는데요. 메타버스가 가장 잘 확장되고 있는 영역이 바로 온라인 게임입니다. 현재 미국의 10대들은 이미 입체적 가상 세계에서 아바타로 소통하는 로블록스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16세 미만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유튜브보다 2.5배 많은 시간을 로블록스에서 보낸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로블록스는 단순한 게임을 넘어 출근하는 거대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로블록스도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인크래프트와 같이 아바타와 가상현실을 유저가 직접 창조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이지만 마인크래프트와의 차이가 있다면 로블록스 유저는 접속 후에 또 다른 게임을 직접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저는 로블록스가 제공하는 게임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활용해 다양한 게임을 만들고 로블록스 내에서 론칭할 수 있으며 다른 유저들은 게임의 가상화폐인 로벅스로 결제해 게임을 구매하고 이 매출은 제작자 유저와 로블록스가 나눠 가지게 되는 일종의 플랫폼 게임입니다. 로블록스는 오는 3월 10일 뉴욕 증시에 상장했는데요. 상장 첫날 54%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포트나이트도 메타버스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에픽게임즈의 히트작 3인칭 액션 슈팅 게임 포트나이트는 배틀그라운드의 짝퉁이라고 이야기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배그를 능가하고 있죠. 포트나이트는 원래 사용자들이 서로를 죽이는 배틀 로얄 게임인데 파티 로얄이라는 모드를 추가하면서 메타버스로 확장됐습니다. 파티 로얄 모드에서는 서로 공격할 수 없는 대신 아바타들이 해변에 앉아 대화하거나 낚시나 스카이다이빙 같은 액티비티를 할 수도 있고 가수가 진행하는 라이브 콘서트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포트나이트 게임 내에서 여러 생활이 가능해진 것인데요. 작년 9월 25일 방탄소년단은 신곡 다이너마이트 안무 영상을 포트나이트에서 최초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무대에 참석한 이용자들은 함께 춤을 추거나 감상을 공유하며 행사를 즐겼다고 하네요.
포트나이트를 통해 이렇게 신곡을 공개하거나 콘서트를 개최한 세계적인 가수로는 트래비스 스콧, 영서그, 노아 사이러스 등이 있는데요. 힙합 가수 트래비스 스콧의 경우 가상 콘서트에서 123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가 관람객으로 참석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수용 인원을 자랑하는 잠실 주 경기장이 최대 수용 인원이 10만 명인데 이는 웬간한 공연장을 넘어서는 엄청난 인원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는 이번 가상 콘서트 매출로 약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5억 원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합니다. 게임이 단순히 이용자 사이의 경쟁이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넘어 메타버스 산업으로 변신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포트나이트를 만든 에픽게임즈는 중국의 텐센트가 40%대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페이스북은 2014년 VR 헤드셋 기업 오큘러스를 인수한 이후 가상현실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헤드셋을 통한 가상현실 회의나 커뮤니티 활동 등을 VR 커뮤니티 호라이즌을 통해 실험하고 있습니다. 최근 페이스북 유저들에게 아바타 생성 기능을 제공하며 본격적인 상용화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가상현실 게임 제작 능력을 갖춘 다수의 게임 스튜디오를 인수하고 혼합현실 기기인 홀로렌즈를 출시하는 등 메타버스를 위한 콘텐츠와 하드웨어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메타버스 시장은 어떨까요? 국내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네이버의 종속회사로 우리에게는 카메라 앱으로 더 잘 알려진 스노우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네이버 Z가 운영하는 제페토가 세계적으로 크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자는 2억 명 이상으로 이용자의 90%가 해외 이용자이기 때문에 저도 제페토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제페토의 특징은 자신의 사진을 찍어 아바타에 자신의 실물과 비슷하게 적용해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아바타들이 입는 옷을 직접 디자인해서 판매할 수도 있는데요. 사고 팔 때는 역시 잼이라는 전용 가상 화폐가 쓰입니다. 구찌도 제페토와 협업해 아바타용 신발이나 의류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가격은 최대 4,000원 내외이기 때문에 가상 세계에서 부담없이 명품을 구매할 수 있는 동시에 자사의 홍보 효과도 톡톡히 볼 수 있을 겁니다. NC소프트도 유니버스라는 메타버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K-팝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미국의 포트나이트와 비슷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추억이 된 싸이월드도 아바타와 메타버스를 적용한 새로운 버전으로 재출시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도토리 장사로 연명하던 싸이월드가 가상세계에서 사용할 가상화폐까지 발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국내에서 보자면 네이버가 메타버스에서 가장 성공할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가질 강점은 바로 K-팝을 중심으로 한 문화 콘텐츠인데요. 네이버는 빅히트 자회사 BNX에 4,118억 원을 투자해 지분 49%를 취득한다고 공시했습니다. BNX는 빅히트의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이와 함께 네이버의 K-팝 커뮤니티 플랫폼 V라이브와 위버스를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빅히트는 YG 엔터테인먼트 자회사에 700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네이버는 글로벌 콘텐츠 확보를 위해 2017년 YG 엔터테인먼트에 1,000억 원, 지난해 SM 엔터테인먼트에 1,300억 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네이버 증강현실 아바타 서비스 업체 네이버 Z에 YG와 JP 엔터테인먼트는 각각 50억 원을, 빅히트는 70억 원을 투자한 상태인데요. IT와 콘텐츠를 결합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K-팝 플랫폼 동맹을 만든 겁니다. 이는 분명 K-팝을 중심으로 온라인 콘서트를 넘어 제페토를 통해 메타버스로 확장하기 위한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메타버스는 인공지능 발전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겁니다.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바로 데이터입니다. 앞으로 메타버스가 발전할수록 그 안에서 쌓이는 데이터들의 양도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메타버스가 확장될수록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것들을 찾아 나서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 가상세계 안에서도 아파트나 땅 투기가 이루어질 것이고 가상의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현실 세계로 배송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교육이나 모임 역시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요즘 어스투라는 가상세계 토지 거래소도 재밌습니다.
디지털 공간에 가상의 지구를 만들어 놓고 세계 각지 땅을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플랫폼인데요. 작년 말 서비스가 시작됐을 땐 세계 땅값이 똑같이 100평방미터당 0.1달러로 시작했는데 이후 수요에 따라 땅값이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땅 100평방미터는 50달러, 한국은 10달러 선까지 올랐는데요.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살 수 없는 땅을 가상 세계에서 엄청나게 싸게 살 수 있게 되면서 제2의 비트코인이 될 것이란 기대를 품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비트코인보다 이런 메타버스 안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가 옷이나 땅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더 활발히 거래되면서 현실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과연 어떤 기업의 가상화폐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될까요? 로블록스의 로벅스일까요? 제페토의 잼일까요? 이렇게 메타버스에서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의 발전을 크게 이끌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순천향대는 최근 신입생 입학식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행사는 코로나19로 입학식이 간소하게 열리는 등 대학 환경이 변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메타버스 대학 공간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메타버스 안에서만 존재하는 직업이 증가하면서 도시의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둔화할 것이란 예측도 있는데요. 물리적 대면과 이동이 현재보다 감소하면서 패션, 뷰티, 모빌리티 산업 등에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 세계보다 메타버스 안에서 만족하는 새로운 유형의 세대가 나오게 될지도 모르죠. 오늘은 이렇게 메타버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상과 현실을 오가는 메타버스는 우리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가상공간 제작을 위한 개발 엔진 수요 증가, 가상공간 안에서 아이템과 가상화폐, 광고, 콘텐츠를 통한 수익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VR 헤드셋의 보급 확대는 곧 메타버스의 확대로 오프라인 매장보다 메타버스 안에 가상 매장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구찌의 경우처럼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많은 기업들이 수익 창출을 위한 광고와 판매를 경쟁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젠슨 왕 엔비디아 CEO는 지난해 10월 연례 개발자 대회 기조연설에서 지난 20년이 놀라운 세월이었다면 앞으로의 20년은 공상과학이나 다름없을 것이라며 메타버스는 게임 속의 세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대한 변화 속에서 과연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